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커플링과 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동력 전달 장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커플링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커플링에 대한 규격을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커플링은 이제 플랜지형 플렉시블 축 커플링이라고 해서 일단 이쪽 형상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약간 그 조립도면에서는 이제 약간 원추형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이제 이러한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그 고정 축 커플링이 있고 플렉시블 축 커플링이 있는데, 그 둘의 차이점은 이제 플렉시블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이제 이러한 그 푸시가 들어간다는 점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규격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규격을 적용을 해 주어야 하지만, 이제 공단 규격에서는 이제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이제 공단 측에서 따로 그 규격을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자로 재서 그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로 재서 한다 할지라도 일단 그 커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어 맞춤 공차라든지 그 기아 공차를 이제 흔들림 기아 공차를 삽입을 해야 하므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의 B 부분이 이제 피치원 지름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커플링이 그 어떤 주물품이 아니라면 그냥 이 두 개의 그 기아 그 표면 거칠기를 그 W와 X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일에 그 여러분들이 뭐 주광품이나 그 주철로 이제 재료를 지정을 했다라 하면 이제 주물 그 표면 거칠기 기호를 또한 그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쪽 테이블은 어차피 공단에서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살펴볼 것이 없고, 일단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GC200이라든지 SC410 또는 이제 SF440A나 이제 SM25C도 이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볼트나 와셔나 부시는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치수의 허용차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차피 부시나 와셔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고, 이제 치수 공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커플링 축에 H7, 그리고 이제 볼트 구멍과 볼트에는 H7을 그냥 H7을 여러분들이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푸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들림 공차를 이제 피치원 지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흔들림 공차를 그 적용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값들이 다 그 테이블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하 공차 값을 적용을 해주면 되지만, 공단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 값들을 다 암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값은 임의의 값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냥 그 피치원 지름에다가 흔들림 공차를 삽입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이쪽 부분과 이 축이 그 조립이 되어지는 부분에 그 H7의 그 기어 맞춤 공차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쪽 부분에 그 기아 공차를 흔들린 기아 공차를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자로 재서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시면 이제 커플링은 그 뭐 더 이상 작도를 하는데 이제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축을 살펴보자면 이제 이 도면에 나온 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멈춤 나사가 삽입되어지는 부분과 그리고 키홈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 지금 그 스프링 와셔와 그 너트로 체결되어진 부분에 이제 수나사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식으로 이제 수나사를 그 작동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나사의 틈새에 대한 규격을 적용을 해줘야 하고, 이제 오일실 부분에 대한 그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 규격을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어링이 그 삽입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쪽 그 모서리 부분에 그 R 값을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그 축을 작동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델링 하는 방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리 그 작성이 되어진 그 도면을 보고 이제 조금 더 그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부분이 기계 가공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표면 거칠기 기호는 뭐 X와 Y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Z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X, Y 두 개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밑에다가 특히 이제 그 열 처리를 이제 표면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 표면 열 처리 그, 그 로크웰 강도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도 이제 X가 적용되는 부분은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Y가 적용되는 부분만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를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이쪽 부분이 아까 우리가 조립도에서 살펴봤을 때 이제 오일실과 베어링이 삽입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Y라는 표면 거칠기 기호를 이제 적용을 해 주었고, 이제 그 R0.3은 이쪽 부분에 이제 베어링이 삽입되어지는 부분에 이제 구성 모서리 R 값이 되겠고, 이쪽도 삽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쪽만 표기할 것이 아니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멈춤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 4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제 M4가 그 체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작도를 하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그 호칭 지름만큼의 거리를 띄워서 이제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이제 45도 각도의 라인을 그으면 이러한 식으로 작도가 될 것이고, 혹은 이제 인벤터에서 여러분들이 작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반만 작도를 해서 그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움도 이제 뭐 작성하는 방법은 어려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에 표기를 할 때는 이 끼워 맞춤 그 공차를 이제 이 부분에 삽입을 해 줘야 하고, 현재 이쪽 부분에 그 공차값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도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규격에서 그러면 키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길이 값에 대한 그 공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공단 규격에는 이쪽 L 값에 대한 것은 없고, 이제 우리가 이제 T1 및 T2의 허용차를 이제 기입을 해줘야 하는데, 그 현재 지금 4니까는 이제 이쪽 2.5 부분에
그 0.1에서 0이라는 그 호용차를 이제 기입을 해줘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누락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키 부분은 이제 그쪽만 이제 유의를 해서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일실 부분도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그 확대도로 해서 공간이 남는다면 이제 확대도로 따로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더 깔끔하게 보일 것입니다. 오일실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그 규격을 이제 적용을 해줘야 하고, 일단 뭐 X이기 때문에 이제 도면에는 굳이 표시를 안 해줘도 되고, 일단 이 각도가 이제 15에서 30도가 나와야 되고, 따라서 이제 억각을 적용하면 이제 이쪽으로 표시를 해도 이제 상관은 없겠고, 둥글기를 이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두 개의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둥글기 값은 이제 둥글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R 값은 그 특별히 그 뭐 어떤 값으로 하라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의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고, 한 2에서 한 4 사이의 값으로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끼워 맞춤이 이제 H8과 이제 스몰 H8로 적용을 하는데, 일단 베어링과 그 오일실이 동시에 삽입되어지는 부분이라면 이제 둘 중에 조금 더 이제 정밀한 것으로 그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에 그 끼워 맞춤 공차 값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현재 이 도면을 작도한 사람은 이제 H6과 H5를 적용을 해 주었는데, 일단 이쪽 부분이니까 H5를 했다는 것은 이제 베어링의 그 삽입 공차가 H5가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베어링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어링의 끼워 맞춤 같은 경우는 이제 볼 베어링에서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고, 대부분은 이제 축이를 쉽게 움직일 필요가 없으므로 이제 H6를 적용을 해주면 되므로, 따라서 이제 H5가 아니라 이쪽 부분이 이제 베어링이 삽입이 되어지는 부분이므로 이제 H5가 아니라 H6를 이쪽 부분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실 삽입부도 지금 각도는 이제 30도로 맞게 하기는 했는데, 이제 이쪽 부분에 R 값만 적용을 하고 이제 이쪽 부분에 R 값을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감점이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센터 구멍에 대한 그 기입 방법에 대한 것도 일단 규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센터 구멍의 표시 방법에는 이제 반드시 남겨둔다, 남아 있어도 좋다,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차피 남겨둔다나 남아 있어도 좋다나 규격 번호와 호칭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지시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뭐 단축하고 싶다 하면 그냥 이 방법을 이제 써도 되겠고, 어차피 남겨둔다 좋다 안 된다는 이제 설계자의 그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을 적용을 해도 뭐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겠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규격 번호와 호칭 방법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부분을 호칭 방법 예시를 보고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이쪽 뒷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의 그 치수들은
이러한 그 실제 그 센터 구멍에 대한 치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만일에 그 도면에 그 이러한 그 센터 구멍이 이제 그 축에 이제 가공이 되어진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규격을 보고 참조를 해서 이제 작도를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규격을 그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제 이쪽 부분에다가 이제 명시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이제 최근 시험은 이제 거기까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센터 구멍을 이제 표시하는 이러한 그 표시 방법은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는 점만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도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부분의 표면 거칠기 기호도 이제 이쪽 부분에 센터 구멍에 보시면 거칠기 기호가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X로 적용하나 Y로 적용하나 뭐 상관은 없는 부분이 되겠고, 어쨌든 그냥 이렇게 그 토시를 해줘야 한다는 점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어차피 이러한 축 같은 경우는 실제 가공을 할 때 이제 이쪽도 물려서 이쪽이 그 심압대 부분이 이제 그 결합이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또 이쪽을 척을 물려서 이쪽으로 물려서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표시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표시를 이제 양쪽 부분에다가 도시를 해주고 한쪽에만 이러한 식으로 호칭 방법만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도 같은 경우는 이제 60도가 되게끔 이제 작도를 하시면 되겠고, 이 길이 값은 그냥 임의의 길이 값으로 작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사의 틈새에 대한 것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칭이 M8에 그 곱하기를 하고 1을 한 것은 이제 피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피치를 나타냈다라는 것은 어떤 보통 나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피치를 나타내지 않고 이제 가는 나사인 경우에는 이제 피치 값을 명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1로 이제 이 곱하기 기호도 이제 대문자보다는 이제 소문자로 적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이제 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사의 틈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러한 어떤 축류에 있어서 이러한 수나사를 가공을 할 때 이제 나사를 가공을 하다 보면 이 끝까지 가다 보면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 부품이 이제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사의 틈새를 가공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나사를 이제 완벽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나사의 틈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의 호칭이 아니라 이제 나사의 호칭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제 나사의 이제 피치가 먼저 오게 되고, 일단 피치 값이 우리는 1이었기 때문에 그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준 치수 D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D가 이제 호칭 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사의 피치가 1일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그 8mm였기 때문에 이제 8 빼기 1.6을 이제 기준 치수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1 값도 물론 뭐 여기서 그냥 다 찾아서 어차피 이 한쪽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이 도면을 보고 작도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허용차도 호칭 지름이 3mm 이상이면 H12, 이제 3mm 초과되면 H13으로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쪽 부분도 이제 우리 불완전 나사 부분을 표시를 할 때는 항상 이제 30도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뭐 최소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30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실 때 먼저 이 G2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DG 값을 구하면 이제 이 라인과 이제 이쪽 부분에 기준 치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30도의 라인을 그으면 이제 G1 값은 이제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RG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값 테이블을 보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도면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도면을 작도한 사람은 이제 이 규격을 참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 홈 부분만 임의로 이제 2mm를 간격을 띄우고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제 규격대로 하려면 8 빼기 1.6을 하면 이제 6.4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쪽 지름도 이제 6.4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쪽 부분은 너무 지금 치수도 많이 들어가고 그 치수를 기입할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확대도로 따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치수들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